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7,5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테슬라는 6%, 리비아는 14%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14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같은 발언 이후로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전일 17%에서 이날 41%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지 시간 14일 8만 7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소식에 간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는 0.39% 상승한 배럴당 68.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의 소관과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맞물리게 되면서 일제히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날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조짐을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날 17.5%에서 30% 중반까지 대폭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또 트럼프 정권이 이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대폭 조정받았는데요. 테슬라는 간밤 5.7%, 리비아는 14%, 니콜라는 무려 22% 이상 강한 급락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현재 2차 전지단 일제히 조정받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 이 로봇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이제 그 원자재로까지 확장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히토류 그리고 무역전쟁 관련주들 다시 한번 반응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체 지수로 보자면 오늘 장 초반 다시 한번 2,400선이 붕괴됐다는 이 속보가 들려온 가운데 지금 이 시각 과연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장 초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듯했으나 옵션 반기일의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4만전자를 확인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7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2,400선은 지켜냈으나 위태위태합니다. 어느덧 2,3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피 시장.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는 기관만이 나홀로 이 순매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 개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에는 버티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37%, 여전히 1%가 넘는 낙폭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672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여전히 이 가파른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이어서 코스닥의 이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어제는 이 기관만이 홀로 매물 담아내는데요. 오늘 당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점을 보자면요. 외국인이 현재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좀 줄여갈 수 있을지 오늘 코스닥 시장 많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파란불 켜면서 오늘도 가파른 하락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호흡기 질환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 100일해로 인한 첫 국내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폐렴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또 전해졌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최근 몇 달간 거의 10개월간이죠.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플라즈마균에 대한 폐렴이 가장 많이 좀 유행을 했었고요. 특히 가을과 겨울에 들어가면서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파월 의장한테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이 냉각이 됐다. 뭐 긴축 기조를 내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해가지고 미국장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요만큼 빠졌어요. 물론 이게 지금 조정을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 맞기 때문에 일단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 뉴스는. 자, 미국장부터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 어제 일단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일단 지연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의 이제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악재에서 미국 시장은 2% 3%도 빠지고 그랬는데 뭐 별로 안 빠진 거 봐서는 그냥 눌림목으로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눌림목 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흐름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라든지 리비아라든지 뭐 등등. 뭐 이제 이런 쪽들이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는 사실 뭐 IT 부분들도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줄이냐라는 얘기는 아직 뭐 안 나왔긴 했는데 그것까지 나오면은 이제 IT 섹터도 떨어지겠지만 아직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다행인 건 우리나라 IT주들은 일단 반등이 나와서 요거는 또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냉각을 시킬 수 있는 별로 안 좋은 얘기로 일단은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 파월 의장의 이제 그런 발언,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그런 보조금 폐지 소식.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또 재관찰국으로 또 지정이 됐다라는 그런 또 악재, 뭐 등등등 해서 뭐 그건 미국하고 상관없죠. 미국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미국은 요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 빠지면 우리도 그러려니 해요. 이 정도 올라가고 올해 8월 달서부터 이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빠지면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더 잘 알죠? 이렇게 돼서 블랙 먼데이하고 지금 맞먹습니다.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미국장 이때도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일본장 볼까요? 일본장이 블랙 먼데이만큼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이 지금. 오늘 일본 시장은 올라가네요. 1.2%.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차별화 극심한 이게 이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라서 비정상이 정상인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장이지만 그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하여튼간 답답한 우리나라 증시인데 일단 미국 시장 다시 얘기하지만 손톱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조정 나온 거예요.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5일선 조정 받았죠?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요만큼 밀린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밀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먼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올라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만큼 올리고 바닥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준으로 이만큼 올리고 우리나라도 빼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 볼게요. 우리도 그만큼 빼면 우리도 한 2,850 올라가 놓고 2,700까지 빼면 우리도 불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도 올라간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저점을 지금 깰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도 나와버린 지금 시장에서 자 그러면 지금 저점이 깨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들이 다 급락입니다. 지금 LNF, 에코프로, 뭐 전기차,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8% 급락 나오고 어쨌든 그 악재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전기차들이 지금 다 폭락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상당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수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지수가 폭락을 시키려면 반도체도 같이 빼면 되는데 아침부터 지금 나오는 현상은 삼성전자를 들어주죠. 들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 들어줍니까? 우리나라 지수 계속 나락으로 보내고 코스피 1000으로 깨버리고 우리나라 주식들 아예 그냥 소멸시켜버리려면 밑으로 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졌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세력들이 어쨌든 매수세가 얼로 들어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 약할 거면 아니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일본 시장 계속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맨날 떨어질 거면 오늘 같은 날
아싸리 그냥 더 빼갖고 삼성전자 10% 빼놓고 하이닉스 15% 빼놓고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들어갖고 오늘 코스피 서킷 브레이크 하락 방향 걸려갖고 종목들 죄다 다 한가 만들어 놓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어디를 버텨줘요?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력들의 의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약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같은 날에서 지금 미국장 조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안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금리 인하 지연 소식. 뭐 트럼프의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파월의 매파적인 얘기. 그러면 그런 소식으로 얼마든지 깨도 되는데 안 깨지고 이렇게 버텨준다는 건 그다음에 지금 종목별로 지금 그래도 지금 원익홀딩스도 21% 폭등 나오고 있고 일부 종목이지만 다는 아니에요.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유난히 더 많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은데 2배 더 많죠. 오늘 코스닥이 1,200개 빠지니까 뭐 좋은 거는 아닌데 오늘 로봇 관련주 유진 로봇 17% 폭등에 두산 로보틱스도 3% 강세, 그다음에 IT 부품주 반도체 재료주들이 빠지지는 않아요. 많이 안 빠집니다. 플러스 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수를 그래도 여기에서는 방어를 해주려는 그래도 노력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매에는 참가하지 마시고 아까도 봤지만 일본 시장이 지금 1.2% 강세를 주잖아요. 일본 시장 오늘 11월 15일 맞죠? 1.2% 그래도 반등이라는 걸 주면 오늘 미국 시장이 그냥 조정은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니까 조정 구간은 들어오긴 했는데 악재와 함께 들어오긴 했는데 심각하게 빠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시장이 저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오늘 뭐 그런 걸로 쾅 떨어지기보다는 뭐 살짝 빠지거나 빠졌다가 꼬랑지 달면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미국 시장은 또 이렇게 되겠죠. 올랐다가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마음 편한 게 미국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은 뭘 해도 지금 불편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수급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를 무지막지하게 막 1조 팔고 막 2조 팔고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거의 관망세예요.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한때는 아침서부터 5천억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랬던 흐름을 보면 이거는 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빠진 쪽으로 현재로는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은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면 버틸만은 하지 않을까. 지수가 그래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다음에 IT 부품주들이 뭔가 그래도 버티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일단 오늘 하루 종일은 그냥 관망 장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정으로 들어갔지만 코스피는 장중에 계속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일본 시장이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1.2% 플러스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1%, 2% 늘어나거나 미국 선물들이 자 미국 선물을 잠깐 한번 볼게요. 미 선물이 뭐 적당히 플러스거나 적당히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폭이 확 늘어나거나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34 뭐 이 정도 되네요. 0.39, 0.3.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근데 미국 시장 조정으로 제가 볼 때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시장은 지금 5일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급반등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2,386 요 저점 자리만 제발 좀 지켜줘라 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저 자리가 깨지면 갑자기 종목들이 툭툭 쏟아질 수 있어요. 블랙 먼데이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를 해주고 미국장도 조정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조정 받으면 걔네 또 올라갈 거니까. 조정을 받을 때 잘 버텨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미국장이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면 뭐 예를 들어 미국 시장 한 일주일 조정받으면 우리는 다다음 주에 반등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때까지 잘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버티라는 의미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니까 무리하게 뇌동매매 좀 금지하시고 무턱대고 막 추가 매수도 금지하시고 종목들은 1분만 움직이는데 뭐 단타가 되는 사람들만 하는 영역이고요. 단타는 말 그대로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야 됩니다. 자,
그런 전략이 아니라면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이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투자에 유의 바라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이 호흡기 질환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셀리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준 종목이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셀리드 지금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 지금 몇 개나 될까 싶은데요. 7.84%가량 크게 뛰어오르면서 5,64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정도 상승이 됐다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싶은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냥 강한 종목을 뽑아 넣은 거는 지금 장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난리가 났죠. 뭐 금융위기 맞은 것처럼 전 세계 그때 서브프라임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만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특히 코스닥은 더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 종목들이 매일같이 1,400개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1,200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이 사서? 아니요. 지금 개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 다 팔고 다 미국 주식 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 들어 올리는 애들은 그걸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세력들은 뭔가의 뉴스를 가지고 여태까지 매집을 해왔을 텐데 그래서 아예 그냥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는 애들을 지금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물론 바닥에서 지금 이틀 만에 50% 올라가게 됐지만 그만큼 뺐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70% 넘게 빼놨으니까 그게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려면 233%가 올라가야 될 거고 뭐 절반 정도만 빼놔도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눌러놨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상한가를 올리고 어제도 20% 가까이 급등을 시켜놓고 오늘도 움직이는데 이제 쫓아가는 전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주인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세력주라 그러죠. 세력주들을 지지 라인을 보고 내려오면 들어가면 단타로 하도 시장이 지금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주인이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걔네 집을 그쵸 잠깐 들어갔다가 그쵸 거기서 뭘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고 그리고 이런 세력주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 많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리드 이따가 일단 뭐 이슈는 오미크론 백신 임상 3상 투여 완료 소식 때문에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갔는데 뭐 그게 있거니 없거니 뭐 세력들은 이미 밑에서 매집을 해놨으니까 저 뉴스가 먹히는 거니까 하여튼간 이따가 분차트 보면서 어디서쯤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셀리드 저희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매수가 살펴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톱파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4일과 5일 현대약품 4,11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7.7%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11월 6일 현대약품 4,150원, 6.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11월 7일 퍼스텍 3,270원, 7.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4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11월 8일 오성 첨단 소재 1,515원,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게요. 11월 11일 한미사이언스 37,000원, 1.1%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일 퍼스텍 3,100원, 13일 국제약품 5,300원. 아쉽게도 이 두 날 다 모두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14일 오성 첨단 소재 1,409원, 1%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이 저번 표적 종목이었죠. 이 오성 첨단 소재 오늘 장에서의 계속해서의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새롭게 만나본 셀리드 앞으로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종목들이 20-30%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자, 한미사이언스 장중에 1.1%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수익 달성이 안 돼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한미사이언스. 제가 일부러 시장이 빠지고 있고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회사가 아니죠. 한미사이언스 시가총액 2조 2천억짜리 종목이고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여전히 쭉 고공행진하면서 강하죠. 리가캠바이오. 이게 다 CDMO 관련주들, 유한양행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다지만 여전히 고가에 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비하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올라간 게 없고 또 경영권 다툼 때문에 11월 이제 곧 임시 주주총회가 있을 거고 12월 달에도 본 주주총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이제 반등은 한번 줄 거라서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여러분들 드렸던 가격에서 지금 현재로는 한 10% 정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시장이 무슨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뭐 전쟁통이죠 지금. 서브프라임 때나 볼 수 있었던 뭐 그럼 지금 2차 전지 쪽은 그래요. 2차 전지 쪽 저렇게 박살나는 거는 우리 그때 블랙 먼데이 때도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때 그때 8월 5일 날에 떨어졌던 폭이 역사상 가장 많은 폭으로 코스닥이 박살이 나고 코스피도 서브프라임만큼 박살이 났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세. 그러니까 그때와 준하는 흐름으로 지금 봐봐요. 지금 LNF가 12% 빠지고 삼성 SDI 9% 빠지고 한 방에 이렇게 대형주들이 10%씩 빠지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지금 10% 정도 빠져 있어도 저는 오히려 이걸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지 않나. 얘가 지금 뭐 트럼프한테 뭐 보조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주들은 생물보안법으로 앞으로도 시장만 반등 주면 올라가기 편해요. 그러니까 뭐 4만 원까지 시장이 반등 주면은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장에서 어려울 때에서 물릴 거면 요게 좀 더 그래도 안전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물려도 똑같이 10%가 마이너스가 돼도 지금 10%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잘 버텨주고 다음 주도 일주일 동안 잘 버텨줘야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서 저점이 깨진다.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은 장중에 아까 깨졌습니다. 저점. 그게 깨지면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1%, 2% 빠진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시장 다음 주. 오늘 나스닥이 한 2% 빠진다. 그럼 다른 종목들 오늘의 2차 전지처럼 되겠죠.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대형주이기도 하고 이미 많이 빠졌고 경영권 다툼 때문에 지금 주식 모아가야 돼요, 얘네들은. 경영권에서 승리를 하려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싸다고 주워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10% 정도 물린 거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참 안전한 상황이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퍼스텍하고 국제약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드렸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일전에 가격이 들어왔던 거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익권역에 있죠. 근데 제가 시장이 별로다 보니까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욕심내지 말고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세요. 그러면 코스피가 잘 버텨주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열심히 힘을 내는 걸 보면 버텨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1% 빠질지 2% 빠질지 3% 빠질지는 모르는데 그게 빠지고 나서 과연 월요일 날도 잘 버텨줄지 사실 그게 전 더 걱정이라 오늘은 잘 버텨주면 뭘 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굳이 욕심내고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발 물러섰다가 지금 종목도 박살난 게 한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쭉 떨어지면 다시 공략을 하든가 얘가 날아가면 딴 거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이전에서 지지난주에 섰던 사람들은 수익 구간인 사람들은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미도달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약품 수요일 날에 드렸던 것도 뭐 샀으면은 수약이 됐을 거고 이전에서도 11월 1일 날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수익이 날 거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5,300원으로 내려오면 살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아직도 가격은 안 들어왔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관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 구간은 들어왔는데 일본 시장 봐서는 크게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 미 선물이 0.4% 마이너스니까 오늘 최소 0.4에서 0.5로 시작을 한 다음에 또 좀 밀리면 1%, 더 밀리면 2%.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돼요. 2% 빠지면 어떻습니까? 3% 빠지면 어때요? 올라가면 되지. 2%씩 미국 5일 동안 빠져서 10% 빠진다고 쳐요. 그러면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고점 대비 한 1, 20% 빠지겠죠. 엔비디아, 테슬라 1, 20% 빠지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그거보단 더 빠지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1, 20% 빠졌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또 1, 20% 올라가고 또 신고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원상복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미국 장은 떨어져도 어차피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 지금 떨어지면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려와도 일단은 관망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어제 드렸던 오성첨단 소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버티면 제가 미국 시장 그다음에 일본 시장 얘기를 하면서 뭐 좀 덜 빠질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의외로 만약에 갑자기 미국 장이 반등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2.4% 뭐 빠지는 거니까 뭐 이미 많이 빠졌고 그래서 어제 대비 1%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마이너스 3, 4% 정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중에 분차트 보니까 많이 빠졌다고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쿵쿵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4.8% 정도 되는데 올라갈 때는 한 방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장이 일단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도 미국 시장이 일단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일주일은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물타기는 하지 말고 갖고 있는 만 갖고 있다가 미국 장이 반등 나오면 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까지는 바로 올라옵니다. 1,600원짜리는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보유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급등명중 종목 샤페론부터 몇 개 또 어제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샤페론 자, 지금 종목들이 많이 지금 뭐 흔들리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잘 안 빠지죠.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많이 떠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고 보유하신 부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종목이죠? 자,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 뭐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수익이 나가지고 한번 팔라고 했었던 종목이고 아까 얘기와 똑같습니다. 일단 전저점 자리를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일부 조금의 비중은 가져갈 수 있는데 12% 올라왔을 때 혹은 그 다음 날에서 여기서도 팔라고 했을 때에서 팔았으면 아쉬움이 덜할 거고 예를 들면 나는 팔았는데 내려왔네 아이고 좋아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팔았으면 아이고 속상해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장이 그래요. 지금 장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급등하고 올라갔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이게 더 올라갔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블랙 먼데이 2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런 기로 속에서 지금 코스닥은 전저점을 깼고 그렇죠 아까 깼죠 이미 깼고 이미 이쪽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깰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에 있고 일본 시장은 플러스가 나고 있고 일본 시장마저도 떨어졌으면 고민 없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쳐주니까 어쨌든 뭐 종목들이 아직까지 저점이 깨지는 현상들은 아주 도드라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화품도 안 깨지고 있으니까 안 팔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계속 지수가 무너지면서 일본 시장이 무너지면 이것도 저점이 깨지고 일로 빠지니까 비중 조절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퍼스텍. 설명은 아까 동일하고요. 박살나기 전에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줘야 돼요.
일본처럼 반등을 줘야 되고 미국이 조정을 빨리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걱정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든 2주 동안 조정을 받든 미국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미국 2주 동안 빠지게 되면 죽을 것 같아 쟤네들이 또 올라갑니다. 쟤네들은. 왜 또 올라가느냐. 이미 과거에서도 9월달, 7월달에서도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 심심할 때마다 나옵니다. 뭐 늘 나와요. 늘 나오는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그거 아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준에서 돈을 확 갖다 풀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또 띄우죠. 그 트럼프라는 그 과거에 그 대통령 할 때에서도 돈을 열심히 또 풀어댔고 그러니까 미국장은 흔들리면은 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안전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갈 때 한번 보면 돼요. 제가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였나.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져도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은 다 올라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 애플 이따가도 이제 미국 주식 볼 때에서 보겠지만 애플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안 떨어졌어요. 어제 나스닥 조금 떨어졌죠. 걔네들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금융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미국 주식은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주식은 올라갑니다. 어제 테슬라만 좀 빠졌어요. 5%인가?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이따가 또 얘기할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오늘 잘 버텨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급등명 종목도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장처럼 움직였으면 그냥 더 사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셀리드. 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가지고 나왔냐면 좀 공부로 지금 차트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 2018년도, 2015년도, 2014년도만 하더라도 연말장, 연초장이 되게 되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든지 바닥에서 모양을 만든 애들은 산타랠리 내지는 급등을 주면서 투자자들한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투자자들한테 기쁨과 선물을 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악몽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너무너무 지금 억울하고 화도 나고 안타깝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얘는 거래를 실으면서 강하게 움직여주잖아요. 양봉 하나 나오고 지금 도치 나오고 이게 오미크론 3상, 임상 3상에 대해서 지금 뭐 통과 내지는 그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오미크론 아시죠?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 이슈가 나와갖고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뭐 오미크론이든 뭐 코로나든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지금 얘네들은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거래량 장난 아니죠. 이게 거래가 없을 때는 한번 거래를 한번 볼까요? 거래가 없을 때는 40만 주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 700만 주, 800만 주. 오늘도 오전 거래량만 40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나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개인들 관심도 없어요 지금. 셀리드에서 주식이 또 관심도 없고 오미크론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없고 오히려 뉴스가 많이 나오는 최근에 뭐 전력주라고 또 차라리 관심이 더 있거나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왜냐면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쪽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에 더 관심이 있으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세력들이 지들이 다 매집을 해놓고 뉴스 띄워놓고 들어 올리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힘을 못 내니까 얘네들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 올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 시동은 걸어놨고 우리가 고속도로 잘못 발을 들이면 거기서 후진할 수 없잖아요. 고속도로 이미 들어왔는데 뒤에서 차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직진으로 가야죠. 그래서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이때 상한가 말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버티는 거는 주가 관리를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장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박살나고 약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줘. 그래서 공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오늘 지금 장이 지금 오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확 하고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서 얘네들이 지금 4,000원은 지지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열심히 여기서 돈을 들이부으면서 올려놓은 게 4,000원부터 여기 5,000원 사이니까 5,000원이 깨지게 되면 적당히는 4,500원인데 그래요. 일단 4,500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500원에 들어오려면 쉽지 않겠죠.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상황이 오늘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펼쳐져야 됩니다. 갑자기 삼성전자가 10% 빠지고 하이닉스가 하한가 가고 이런 이제 정말 지독한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은 4,500원이 뭐야? 4,000원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유는 얘기해드렸죠. 거래량 패턴과 누군가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거를 올리고 싶어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게 원래는 5,000원 이하부터 공략해도 되는데 좀 더 안전하게 4,500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들어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리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셀리드 저희 4,500원에 매수가 한번 잡아주셨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에 참 흔들리는 종목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저희가 그 고민 꽉 잡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이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오늘 IRA 관련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 개파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TCC 스틸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39,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약 8%에 달하는 급락 나오고 있고요. 31,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오늘 굉장히 강한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TCC 스틸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자, 일단 TCC 스틸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보조금 지금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일단 전저점 자리 일단 지지하고 있으니까 손절은 이미 늦었고 지지하고 반등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지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뭐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 계속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연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안 좋은 얘기고 트럼프도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겠지만 일단 벌써부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저런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힘을 못 내고 아시아 증시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코스피만 2,500, 2,600, 2,700으로 올라가면 모든 상황들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세요. 코스피가 2,700, 2,800으로 가면 TCC 스틸 수익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지수만 열심히 잘 올라가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왜 떨어지느냐? 지수가 혹시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 밑으로 쾅 하고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내재돼 있으니까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시장 내 그 흐름도 그냥 계속 약한 거죠. 그래서 이 TCC 스틸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정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얘도 같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한국 시장이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시장이 잘 올라가줘야 될 텐데 일단 다음 주가 일단 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이 잘 올라가면 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다음 주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깨지고 떨어지면 얘도 저점 깨지고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시장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 이 테슬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y Musk supports Trump getting rid of EV tax credits.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지지를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머스크가 이 7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세액 공제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바로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보도가 나왔을 때 머스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기차와 석유 그리고 가스를 포함한 모든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미미한 기존 혜택이 있겠습니다. 이 IRA가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 정도의 세액 공제를 제공을 하는데 이 조건이 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아예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조건 때문에 현재 테슬라 일본 모델들은 아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혜택이 좀 생각보다 미미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경쟁자 제거 수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이 조건을 지키는 데 막대한 설비 투자를 했던 이 다른 경쟁사들, 뭐 현대, 혼다 그리고 BMW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의 자생력을 봐야겠는데요. 리비안과 루시드, 니콜라 등의 다른 업체들은 사실상 보조금이 없으면 이 경영이 어렵지만요. 테슬라는 이미 생산량도 또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도 풍부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보조금의 폐지가 오히려 이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점은요. 이 테슬라도 전기차 섹터 전체의 조정은 면치 못할 것이란 점인데요. 전문가님, 이번 법안 폐지에 따라서 이 테슬라의 단기적인 조정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자, 테슬라,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게 바로 테슬라라고 합니다. 일단 많이 최근에 빠졌을 때에서 주워 담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었었으면요. 많이 빠졌다고 주워 담는다? 그게 제일 안 가는 카카오처럼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제일 많이 뭔가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4만전자 돼버렸죠. 10만전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세력들이 여지없이 두들겨 패면서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많이 빠졌다고 많이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들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주주들이 더 많고, 그렇죠? 비중은 미국 사람 주식이 더 많으니까. 그다음에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미국 주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뭐 발표들이 나왔듯이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애플 요 순서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넘어가서 제일 많이 산 게 그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샀냐면 140조가 넘어갔대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돈, 순수한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자금이 140조입니다.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140조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이제 상당수가 테슬라니까 아마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한테는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보조금이 어차피 다 같이 고통을 받는데 누가 많이 피해를 보느냐? 테슬라가 피해가 제일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건 또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리고 얘네들을 전기차, 그리고 얘네들이 2차 전지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2차 전지를 탑재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들을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이제 보조금이 줄여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타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란 말이에요. 로봇주.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율주행 내지는 로봇주로 보기 때문에 꼭 전기차만 아니더라도 나중에 로봇으로. 뭐 오늘도 로봇은 잘 가잖아요. 뭐 이슈는 그 트럼프를 방어하는 그 로봇 강아지, 로봇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로봇 테마주를 잘 움직였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사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만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이 저점이 여기냐, 여기냐. 일단 마디로 끊게 되면 일단 요 마디가 나오죠. 이렇게 N자형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값은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 악재가 일단 보조금 폐지라는 악재가 전기차 전반적으로 제일 그 큰 테두리를 볼 때에서는 큰 악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살짝 조정받을 때는 여기서 구하거든요.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했을 때에서 요 자리. 그러니까 요게 별거 아닌 이슈로 떨어질 때는 3825618 조정 비율 요 자리.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300달러서부터 284달러 그다음에 마지막이 268달러. 이게 조금씩 가격은 조금씩 그 뭐 1% 2%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찝은 건 아니라서 이걸 원래 계산기로 두들겨야 돼요. 엑셀을 놓고 저점과 고점을 놓고 385,618을 때리면은 요 가격이 나오는데 어떤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 근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이만큼 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괴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만 이게 코인 시장에서 이 마디 비율이 잘 맞아서 상승장에서 이걸로 떼돈 번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장도 이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3825618에 눌릴 때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하고 결부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 같이 봐야 됩니다. 나스닥하고 다우존스가 지금 조정으로 5일선 이탈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물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거는 시장이 미국장이 강할 때 그때에서는 여기서 계산을 해서 구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월봉으로 돌려서 저점을 일로 봐야 돼요. 아까 그 자리가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아니고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하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테슬라는 혹시나 갖고 있거나 하면 신규적으로 사고 싶은데 갖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적당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걸 좀 더 내려야 되는데 요 자리 잘 안 나오는데 271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271 그다음에 271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250달러 정도 되는 거 247달러? 그러니까 271달러, 250달러라 그럴게요. 248달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에 많이 빠지면 이게 한 220달러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니까 220달러 정도. 그래서 271달러 이걸 다시 일봉으로 돌리면요. 일봉으로 돌리면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보면 271달러면 한 이쯤이 될 거고요. 이 정고점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50달러. 그다음에 220달러. 이렇게 나눠 사면 미국장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들어가게 되면 웬만하면 물 안 먹습니다. 테슬라는 로봇주입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저는 그걸로 보지 않아요. 로봇주로 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직에 또 가게 되고 오히려 지금 전기차 보조금 떨어졌다고 좋아하잖아요.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달라요. 그래서 271, 250, 220 요거는 정확한 계산은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저기 내에서 공략을 하면 혹은 물량을 늘리면 테슬라는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살펴봤고요. 벌써 저희 마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방송의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미국 시장이 5일선에서 조정 구간에 현재 들어선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2,386포인트 지지 관찰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셀리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